안녕. 안녕. 잘 지냈어요? 안녕. 잘 지냈어요. 네.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뭐 새로운 일 있어요? 일단 오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화분 정리를 했어요. 아, 그래요? 정리할 게 좀 뭐가 있어요? 바빠가지고 우리 집에 화분 되게 많거든요. 어, 근데 그동안 이거를 이제 겨울 나느라고 좀 그냥 방치해놨던 것들을 화분도 새로 사고 좀 분갈이 해주고 네. 나눌 건 나누고 너무 아. 커진 애들은 큰 화분으로 옮겨주고 그런 그런 것도 일들을 해야 되죠. 저도 봄이니까 이제 뭔가 좀 해야 해야 되죠. 되는데, 네. 미루고 있어요. 화분 많이 있어요? 많아요. 아주 많아요. 다육이도 키우고 뭐요? 다육이도 키우고 다육이가 선인장도 있고 다육식물 동글동글한 것들이 네, 이게 영어로는- 잎사귀가 아니고 동글동글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Succulent plant네요. Succulent plant? 네, 그것도 도움이 안 돼. 뭔지 모르겠어요. 그림을 보면 딱 아는데. 이렇게 동글동글한 것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장미 모양 이렇게 해가지고 아줌마들이 좋아하는 거. 그리고 화분도 꽃 화분도 있고 많아요. 이거 키우기 쉬울 것 제라늄 같아요, 같은 거. 왠지. 다육식물. 다육이 근데 좀 까다로워요. 물을 까다로워요? 너무 자주 주면 이제 죽고 너무 안 줘도 죽고 그리고 겨울에 너무 추워도 안 되고 좀 적당히 맞춰주기가 힘들어요. 그냥 나무가 더 쉬워요. 제라늄 같은 애들이 제일 쉬운 애들이에요. 그래요. 네. 저도 좀 꽤 있어요. 근데 저 이거 좀 거슬려요? 이 뿔하고 코. 괜찮아요? 아니요? 맞을까요? 하나 하세요. 맞을까요? 네. 아하. 뭐가 있으려나? 뭘 어떻게 해야 될까나? 얼굴은 똑같으니까 그냥 뭐라도 좀 새롭게 하려고. 지난번에 했더니 재밌더라고요, 이게. 이런 거. 좋네요. 좋아요. 오늘 잘하네. 귀여워요, 완전. 어려졌어요? 좋았어요. 네. 이렇게 할까요? 이 상큼한 기분으로. 바닷가에 놀러온 네, 저는 스페이스에 우주에 있어요. 우주에 네. 있고 저는 바닷가에 있고. 올해는 여행 계획이 있어요? 일단 당장 5월 중순 이후에 한번 그냥 가까운데 콘도 잡아놨다고 해서 갈 거고요. 어딘지 몰라요. 짝 놀래켜주는 거 좋아해서 남편이. 남편이 어딘지 말 안 플래너네. 해주는 말 안 계획성이 있네. 말을 해줘야 계획을 잡을 텐데 말을 안 해줘서 근데 르네는 서프라이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계획적인 인간이라서 미리 좀 얘기해주면 저도 이렇게 스케줄 잡는데 도움이 될 텐데. 네, 그날 저도 아침에 별로. 별로. 깜짝 선물 괜찮아요. 그런 근데 거야 뭐. 어디 가는 거는 내 스케줄도 있으니까 좀 힘들죠. 어제도 외식하러 가는데 계속 이쪽 길로 갔다 저쪽 길로 갔다 하면서 끝까지 속이려고 네. 남편이 귀엽다. 양고기 맛있게 먹고 왔어요. 양갈비. 그런 데서 재미를 찾으시나 보다. 속이는 재미. 우린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데려가 주면 고마워요. 어디라도. 서프라이즈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생각이 났는데, 제가 작년 생일에 서프라이즈를 받았어요. 깜짝 선물. 뭐였냐면, 생일날 아침이었는데, 남편이, 좀 이따 엄마가 올 거야. 시어머니가 오시는데, 같이 나를 픽업해서 무슨 그 전통 독일 옷 있어요. 그거 혹시 아나 모르겠네. 이름이 디언들이라는 건데, 이렇게 좀 가슴 풍만해 보이고, 이렇게 치마. 그거 무슨 생각나요? 전통 댄스 할 때 본 것 같은. 네, 그거를 하나 사주겠다고 그거를 사러 가자는 거예요. 나 2시간 후에 수업인데.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생각해서 다 플랜한 건데, 안 가겠다고 하면 또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빨리 갔다 올게 하고 갔어요. 근데 뭐, 시어머니도 저 생각해서 배려해 주신 거니까, 이제 쇼핑은 잘했지만,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은 감사하고 수업은 할 수 수업은? 있었어요. 다행히. 근데 다음부터는 그냥 깜짝 선물로 그냥 주는 걸로 어디 가는 거 말고 그러면 좋겠어요.
아이고. 네. 제가 오늘 첫 번째 코너가 아이고예요. 아이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아이고 이뻐 이것도 있죠. 아이고 귀여워. 아니면 감탄사니까. 웁스도 있고 아니면 오 마이 갓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 말투에 여기는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 해석을 달리 해야죠. 이것도 우리 다음에 한번 얘기해봐요. 여러 가지 아이고에 네. 대해서. 아이고. 오늘은 원래 좀 아이고는 그거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맞아요. 그 누가 죽었을 때 네, 장례식장에서 곡하는 거. 곡을 한다 그러죠. 네. 그쵸. 그 그게 아이고. 아이고인데. 근데 제가 좀 이렇게 폭넓게 쓸 수 있는 그런 말을 가져오려고 아이고 가져왔는데 네. 오늘 좀 슬픈 소식, 좀 충격적인 소식 있죠. 네. 네. 제가 이 얘기 하기 싫어서 좀 계속 미뤘어요. 앞에 서두가 길었어요. 네. 이거 너무 충격적이어서 어제 뉴스였는데 어젠가 그저께인가 하여튼 그저께였나 봐요. 그저께 뉴스를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저도 중학생 아이가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좀 중학생이 남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을 흉기로 찌르고 본인은 인근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사망한 사건이에요. 투신이라고 하죠. 네. 거기서 뛰어내리는 거.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나왔어요? 근데 이게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지금 제가 기사를 많이 찾아봐도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요. 학교에서도 인터뷰를 거부하고 학생들도 이제 인터뷰 못하게 해가지고 일이 일어난 건 학교 복도에서 일이 일어났고 둘이 얘기하다가 남학생이 미리 준비해온 흉기를 꺼내서 목 쪽을 이제 찔렀대요. 근데 다행히 여학생은 이제 병원으로 옮겨져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치료 받고 있는 상태고 이 남학생은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 밖으로 나가서 1시간 후에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렸다고 누가 이제 뛰어내리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막지 못했대요. 아이고. 네. 충격이고 이걸 봤을 애들도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여기에서 이 뉴스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흉기를 우리가 뭐 학생들이 지니고 다니는 것들 위험한 것들을 연필 깎는 칼, 뭐 카타칼 같은 것들 정도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건 집에서 가져온 그러니까 부엌용 칼로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대요. 그걸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공항 검색대라도 설치해야 되나 교문 앞에?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는 총기 사건이 나잖아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뭐 학교 앞에 검색대 같은 걸 진짜 총기를 들고 들어가면 경보음이 울리는 그런 삐삐삐 소리가 나요. 네. 우리 가게에서 뭐 그런 거 하는 것처럼. 그리고 예전에는 왜 소지품 검사도 하고 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가방 검사, 가방 안에 뭐 불량 학생들이 이상한 거 들고 다닐까봐.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인권 침해 차원에서 그런 건 안 된다, 학생들의 소지품을. 근데 그런 것이 이런 문제를 또 일으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이제 해석도 있어요. 글쎄 탐지기 같은 거를 설치가 가능하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굳이 한 명씩 다 열어보지 않아도 그냥 커다란 금속이 감지가 된다면 네, 그게 설치가 쉽다면 그러니까. 저는 그건 찬성이고 가방을 한 번씩 보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것 때문에 제가 학창 시절에는 그냥 선생님이 보자고 하면 보여드렸거든요. 좀 불편한 감이 좀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뭐 사고가 방지될 수 있다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말고 다른 소식 있잖아요. 또 생중계? 자살 생중계? 저는 그게 더 충격이더라고요. 그거를 뭔가를 생중계한다는 거는 이걸로 뭐 조회수를 끌어올린다든가 아니면은 앞으로의 구독자를 뭐 끌어온다든가 이런 목적인데 이건 그것도 아니고 자기는 죽고 마는데 끝인데 너무 충격이에요. 그 여학생이 근데 무슨 자살 사이트 같은 게 있어요. 같이 자살하자 이런 사람을 모으는 뭐 카페나 이런 인터넷상에서 모르는 사람이랑 그래서 뭐 이렇게 같이 가가지고 차 안에서 연탄불을 피워서 같이 자살을 한다든가 시도한다든가. 근데 거기서 만난 어떤 사람 그 두 사람이 같이 자살을 시도하려고 만났는데 한 명은
안 하고 한 명만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죽은 사람이 이제 뛰어내리면서 자기 뭐 모습을 생중계를 했다는데 본 사람이 한 20여 명 정도라고 아이고. 전 들었어요.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되게 끔찍하잖아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쵸. 그래서 뉴스에서 그런 거 자세히 얘기 안 해주는 게 저도 좋아요. 저도 듣고 싶지 않은데 이제 오늘 얘기를 할 거니까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어디 얘네가 독일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12살, 13살 여자애들이 다른 12살 여자애를 찔러 죽인 사건이 최근에 있었어요. 3월에. 근데 이제 이거는 진짜 의도된 범죄였어요. 그래서 한 명은 잡고 있고 한 명이 찌르고 이렇게 수차례 찔러가지고 죽이려고.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휴대폰에 검색한 결과가 있었는데 그 형사처벌 가능 연령 이미 알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14살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해요. 그래서 얘네가 사람을 죽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고 한 거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정황을 보고 얘네 뭐 신문도 해보고 하니까 처음에는 안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자백을 했어요. 자기들이 죽였다고. 그리고 시신도 어디서 이제 길가에서 찾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그런지는 아직도 뭐 안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안 나와요. 대체적으로 한국보다는 독일 애들이 그 어린 시절의 삶이 더 행복하다? 스트레스가 덜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열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독일은. 그래서 그냥 뛰어놀고 친구들하고 잘 놀고 이렇게 지내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좀 충격이었어요. 촉법소년이라 그래서 이제 벌 안 받는 나이. 촉법 뭐야? 촉법소년 이게 좀 달 촉법법 거기에 소년.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 아까 이 말 찾고 싶었는데 딱 말해주네요. 그러니까 14세, 만 14세. 똑같네. 한국도 14세예요? 네,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벌을 안 범죄 받는다. 행위를 하였어도 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네. 그러니까 그 밑에 아이들이 이제 거의 초등학생이죠. 만 14세 안 된 애들이면 초등학교 6학년 뭐 이런 애들 중1까지 너무 뻔뻔하게 경찰서에 잡혀와서도 저 촉법이에요 이러고 그걸 아는 형들이 자기들은 이제 범법소년이니까 그 애들을 시킨다는 거예요. 어린애들 조종을 하는 거. 어린애들을 같이 그룹이 돼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데 너네 저희 가서 뭐 훔쳐와라든가 뭐 쟤를 때려 이런 거를 이제 그 어린애들을 시킨다는 거예요. 진짜 이건 성악설이 맞는 것 같아.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애들이 이러는 것 같아요. 이제 더 글로리 있잖아요. 그거 봤어요? 학교 폭력 얘기? 안 봤어요. 저도 그냥 하도 얘기를 많이 하길래 켰다가 1회 좀 보고 이건 내게 아니다. 닫았어요. 네, 좀 끔찍하고 근데 아이를 가진 입장에서 더 걱정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 애들이 그렇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지 이거 물어봐요, 애들한테? 저는 별일 없었어? 이렇게. 글로리 같은 그런 거는 약간 그 드라마다 보니까 좀 더 뭐 좀 과한 표현들이 또 나오잖아요. 더 끔찍하게 묘사되고 뉴스보다. 그래서 안 보긴 하는데 근데 그거 관련된 뉴스나 그런 거 전에 얘기했던 용감한 형사들처럼 사건을 재구성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좀 열심히 봐요. 보는 이유가 저런 식의 사건 사고도 있을 수 있구나. 저런 식의 사건 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이제 애들한테 얘기를 위해서. 해주려고.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진짜 끔찍했던 게 강남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음료수를 나눠줬는데 음료수 안에 마약 성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 잡혔어요? 그러면서 분노를 범인? 잡혔죠. 근데 뭐 나는 시켜서 한 일이다 뭐 이런 밑에 사람 나눠준 사람들이 잡혔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주고서 부모들의 전화번호를 받아서 부모에게 전화해서 너희 아이가 마약에 중독됐으니까 이제 돈을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신고 안 하겠다 뭐 이렇게 협박을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부모들 입장으로 알아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누가 뭘 주면 먹지 절대로 마라. 먹지 마.
저희는 늘 그렇게 평소에 얘기는 했었는데 정말 저거 봐라. 저런 일이 실제로 있어. 그래요. 근데 그래도 르네는 애들하고 관계가 좀 좋은 것 같아서 애들이 뭐 문제 있으면 또 와서 얘기하고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얘기 잘 하죠, 엄마한테. 근데 말 안 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는 꼭 얘기해라 그랬죠. 그래요. 그 관계를 미리 잘 쌓아놓는 게 하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다행히 엄마랑은 되게 엄마 아빠랑 다 관계가 좋았어서 특히 엄마랑은 좀 친구 같은 사이여서 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그러면 다음 코너 슬픈 얘기 그만하고 그만 얘기를 바꿔볼까요? 이럴 때 어떡해요? 네, 다음 코너는 이럴 때 어떡해요? 예요. 네, 제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어서 그거 얘기를 잠깐만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일을 하니까 막 수업 준비하고 있었는데 띵동 해서 빨리 나가봤어요. 저는 누가 띵동 하면 빨리 나가요. 네, 남편도 집에서 일하기 때문에 일에 방해될까봐 막 뛰어내려갔는데 열어보니까 무슨 거린이인 것 같아요. 네, 행색이 좀 초라하고 말도 어눌하고 좀 그러신 것 같은데 근데 이 집 그 아주머니 뭐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이 집 주인 할머니 얘기를 하나 보다 하고 지금 안 계세요. 그분 여기 안 사세요. 이렇게 막 대응을 다 해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말을 좀 끌고 하다가 나중에는 좀 한 푼 줍쇼 이거였어요. 이렇게 동전을 보여주면서 얘기가 가다가 그러니까 말을 계속 좀 끌다가 옆집에 사는 누구는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 동네를 좀 아는 분 같아요. 뭐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좀 잠깐 좀 몇 푼 도와줄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하려고 그렇게 길게 끌었구나 하면서 갑자기 짜증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없다고 됐다고 하고 가시라고 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와서 생각하니까 좀 내가 너무 차가웠나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또 한 번 더 생각했을 때 내가 이 거린에 대해서 차갑게 매정하게 대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시간을 내 사생활을 침범한 거에 대해서 싫은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르네도 이런 경험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누군가가 띵동 하고 집에 들어온다거나 한 푼 주세요. 길에서 거린이 국어를 하는 거? 네, 이런 경험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는 보통 그러면 뭐 국어를 한다 그러면 그냥 앞에 이렇게 돈통 놔두고 엎드려 있다든가 말은 안 하고 그냥 계속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는 거는 많이 봤는데 저는 그 파리에 여행 갔을 때 파리에 그렇게 많더라고요. 거린들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큰 길인데 아침에 이제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관광하러 가는데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못 알아듣겠다고 이렇게 제스처만 하고 가니까 쫓아오는 거예요. 어머머. 그러니까 쫓아와서 치더라고요. 탁 치면서 그러니까 왜 나를 무시하냐는 그런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영어로 쏘리 그러면서 저기 이렇게 나 프랑스 사람이 아니라고. I don't understand. 모른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하면서 이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분 나빴던 건 내가 돈을 안 줘서가 아니라 자기를 무시했다는 게 왜 말을 안 하냐고. 왜 그 말을 계속했어요. 왜 말을 안 하냐고. 이렇게 자기한테 자기가 말을 했는데 왜 대답 안 하냐고 쫓아오면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 단어는 알잖아요. 빨래? 뭐 이렇게 말하다. 그쵸. 네, 그래서 왜 말 안 하냐고 그런 말을 계속하는 걸 저를 쳐다보면서 눈을 막 쳐다보면서 무서워. 되게 무서웠어요. 무서워서 저도 이제 뭐라고 말을 한 거 영어로 뭐라고 막 말을 한 거죠. 거지가 되게 당당하네요. 그러니까 어쩌면 저렇게 무섭지? 그러게. 그랬더니 이해하겠다 하고서 갔는데 좀 자존심이 상했었나 봐요. 그리고 뭐 약간 동양인이니까
저런 동양인 따위가 나를 무시해 이랬을 수도 있겠죠. 아, 파리에서 그런 거 저도 경험이 있어요. 아, 딱 그런 경험은 아니지만, 동양인이라고 좀 무시한 경험?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확실히 느껴지긴 했어요. 관광객인데도 되게, 동양인 차별하는구나. 그런 느낌? 거지가 차별했어. 사러 가도, 거지가. 저는 근데, 그런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그런 분들께 제가 줄 수 있으면 줘요. 기분이 내키면 뭐 안 준다고 해서 미안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뭐 화가 나지도 않고, 사실 뭐 이렇게 기분 나쁘게 대하진 않아요. 그냥 죄송합니다 이러면 그냥 지나가요. 근데 미안한 생각은 별로 안 드는 이유가, 뭐 제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제가 그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게 내 잘못은 아니니까, 잘못이 있다면 그들이 나라에서 왜 저 사람들 저렇게밖에 못 살게 하냐, 나는 세금을 내고 있는데 나라에서 복지 혜택을 줘야지, 복지 정책 제대로 해야지, 행정에 문제가 있다, 개인적으로 저 사람들 저렇게 하지 않고 사는 방법이 정말 없을까? 그들이 노력해야 될 텐데, 저 사람들의 저런 어려운 상황은 내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 그날 한 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만 전혀 미안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글쎄, 근데 그 마인드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같으면 손 벌리는 거는 진짜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정말 하기 싫은 건데, 오죽하면 그랬을까, 그런 생각도 들면서, 내 사적 영역을 이렇게 막 침범에 들어오는 게 진짜 싫은 거죠. 그냥 거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한 푼 줍쇼 한 사람이 아니었어도 아마 올리비아 좀 기분 나빴을 거예요. 무슨 맞아요. 잡상인이었더라도. 맞아요. 그 얘기도 하려고 했어요. 포인트는 그건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잡상인이거나 기독교인들, 종교적인 그런 사람도 와요. 저는 서울에서 아파트에 살아서 몰랐는데, 시간이 다 돼가네요. 몰랐는데 막 아니요, 그냥 일단 이거 끝내고 우리 다음 회에 녹화해야 되니까. 이 녹화가 제대로 마무리가 돼야 되잖아. 이거. 그거. 그럴까요? 그냥 끊어져도 괜찮아요. 네. 아니, 1분 안에 해결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진짜 방송인 같아. 1분 안에. 해결해보세요. 1분은 길어요. 긴장되게 왜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그 거리 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내 사생활 침해의 문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죄책감은 없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였고요. 갑자기 마음이 급해지는 관계로. 우리는 그들을 무시한 게 아니었어요. 맞아요. 파리에서도 절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정도로 오늘 한번 끊고 우리 마무리할까요? 다음에 녹화도 같이 또 해볼게요. 네, 그러면 안녕. 안녕. 좀 이따 또 만나요.